5년 전 3월이었습니다. 북한의 예고 없는 어뢰 공격으로 젊은 장병 46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부인들, 그 아이들에게는 지난 5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태어난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이제 5살, 우리 나이로 6살 됐을 거고요. 그때 5살이었던 아이는 이제 철이 든 10살이 됐을 겁니다. 오늘도 북한은 천안함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 사과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비역 준장이고요.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우선 제일 궁금한 것이요. 어쨌건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중국조차도 북한이 한 것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 이 일을 그리고 어쨌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 자신들에게도 이제 실리가 있고 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 무슨 속셈 때문이라고 장군님 보십니까? 예, 일단 북한은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인가. 이를테면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예. 이를테면 뭐 좌초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내부 폭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내외뿐만 아니라 외국, 중립국 요원들까지 포함시켜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확증을 했고 특히 결정적인 것은 북한 어뢰의 추진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바닷속에서. 예. 그런 증거를 근거로 해서 북한의 소행을 확증을 했는데 우리가 국제 이 기자회견, 외신 기자회견을 연 직후에 평양에서도 그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예, 그랬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고 남측의 자작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자기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천안함 사건은 김정일이가 쓰러진 이후에 김정은을 북한의 후계자로 내정하고 예.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서 김정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도발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것을 뒤집는다면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과 김정은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 그런 무리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김씨 그 3부자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북한이 저질렀던 많은 도발들,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던 그 도발들도 북한이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지난번 정부 때요, 이명박 정부 때 왜 그 비밀 접촉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뭐 우회적인 유감 표명 이 정도를 하면 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론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 유감 표명이나 그런 것도 북한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겉으로 나타난 북한의 태도만을 보면 예.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앞으로 만약에 북한의 입장이 바뀌어서 대화에 호응을 해오고 실제 오이사조치 문제라든지 금강산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남북 간의 주요 사안들이 예. 한꺼번에 대화의 장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아마도 자기들이 실리를 위해서 일정 수준 남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예.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아주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하게요. 뭐 그렇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정도의 수준에서는 뭐 유감 표명이라든가 뭐 그렇게 할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죠.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어. 2002년에 북한이 그
2차 연평해전 서해 교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참수리 고속정이 침몰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대화가 중단이 됐었죠. 그때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유감 표명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유감의 표명인지 아니면 남측의 무엇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예. 여지가 있는 그런 표현으로 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죠. 예. 자, 오이사 조치 해제를 놓고 지금 찬반 양론이 있고요. 심지어는 여당 안에서도 이제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어제도 나왔고요. 북한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사과를 먼저 하지 않더라도 남쪽 안에서도 내부에서 이미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결될 텐데 굳이 내가 사과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계산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북한이 가졌던 태도와 최근, 특히 금년 들어서 보이는 태도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단 오이사 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예. 금년 들어서는 오히려 오이사 조치 해제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오이사 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밀어붙이면 자기들이 불편한 상황이 없이도 예. 소위 무혈입성하듯이 오이사 조치도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속셈이 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면요. 오이사 조치 2010년에 내려졌었던 조치입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 국민들 방북 불어 그리고 남북 교역 중단, 신규 투자나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를 금지하는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인 보류, 그러니까 아주 인도적인 사업 외에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고 이미 일부는 실효성을 잃어서 일부는 사실상 해제가 된 그런 것도 지금 있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그 가치 판단을 안 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분은 아주 강경하게 지금 이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인재 최고위원은 이분도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안보 쪽에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힘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은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냐. 이건 해제해야 된다라는 양론이 지금 어제 부딪혔단 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어느 쪽이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오이사 조치를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쪽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치 이제 최근에 우리 내부에서는 오이사 조치가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조치고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이사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제재 조치입니다. 예. 따라서 오이사 조치 이전에 그러면 남북관계가 어땠냐 하는 것이죠. 오이사 조치 이전에 남북관계가 과연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좋은 수준이었느냐? 예. 그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입니다.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려면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천안함 폭침과 같은 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억지 주장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면 해결되는 것 같은 형태가 다시 반복이 된다면 예. 만약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서 다시 대화가 되고 교류가 된다 한들 예. 앞으로 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 이인재 의원님의 제안도 저는 상당히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특히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 특히 대북 투자를 했던 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남북관계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그 조치들이 언젠가는 해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이 이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시키고 예. 남북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저는 적어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이제 준수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측을 향한 공격은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불가침 합의를 우리는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 북한이라는 그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놓고 원론적으로 본다면요. 참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유감 표시라도 좀 해라. 그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를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데 지금 그마저도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정들로 높아서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천안함 얘기로 돌아가면요. 자,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담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자, 문 장군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천안함에 대한 의혹들 한 점 의문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엊그저께 그 천안함 함장을 했던 최중령이 직접 본인이 언급을 했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안함이라고 하는 1200톤급의 초계함이 지금 두동강에 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물이 지금 이 함대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형태로 두동강이 날 수 있는 힘은 어뢰 공격에 의한 이 결과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흐르는 그 괴담 속에 미국 잠수함이 했다. 또는 우리가 자작극을 했다. 예.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뭐 어뢰 추진체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증거물로 제시한다 하더라도 아마 네. 그분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믿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그 이함대에 가서 자, 그 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그 어제 그 갔었던 화면이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국방장관이 이제 이함대에 가서 천안함 그 전시된 그 앞에서 이제 헌화를 하고 예. 이것이 북한의 분명한 소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북한이 또 도발할 경우에는 응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과거 회담했던 그 장면이 스쳐갔어요. 예, 예. 그 한민구 장관하고 저하고 3, 4차 장성급 회담 2006년에 있었던 예. 그 3, 4차 장성급 회담에 대표로 참석을 했었고 아, 그러셨군요. 북한에서는 김영철 지금 정찰 총국장을 하고 있는 김영철이가 북측 수석 대표로 참석을 바로 했습니다. 저 그 도발의 그럼요. 주역 아닙니까? 그 주역이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NLL 인근에서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어로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북한이 공동어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예, 예. 공동어로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계선을 만들어야 한다. NLL 대신 새로운 경계선을 만들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예. NLL을 지키면서 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를 하자. 그것을 주장했더니 북한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측이 NLL을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남측 군부가 고집을 한다면 우리는 NLL 인근에서 남측 함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이것은 지금 이런 천안함 사건이 난 것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우리 국민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실제 북한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주는 행동 자체만 봐더라도 예. 지금 뭐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미국을 대상으로 또 우리 그 서해 5도를 대상으로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그 몇 달 후에 연평도로 포를 쏘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월에 또 연평도 포격을 했고 네. 일련의 이런 북한의 언동들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예. 스스로 입증해 온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오늘 노동신문인데요. 북한이 상상한 북미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것도 참
그 아무리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예컨대 이란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관영 매체가요 이런 그 기사를 써가지고 이거를 보도를 한다는 것이 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할 악성 종양이고 우박처럼 쏟아져 내린 우리 호랑이 병사들이 적의 심장부를 종횡무진 이겨댄다. 백악관과 펜타곤에서 화염이 무섭게 탈에쳐 오른다. 북한은 세계 정의와 평화에 이바지하는 정의 세력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행성의 대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최후 대결전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지구의 최후 대결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SF 소설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미국을 지구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 영웅을 요청했고 이에 김정은 장군이 하늘이 번쩍 들리도록 환히 웃으며 등장했다. 그래서 이거 미국이 멸망하든 지구가 깨지든 결판이 나야 된다.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자, 북한하고 많이 접촉을 해보신 분이니까요. 자, 이런 심리 그리고 이런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 특히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은 이것이 정말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냐 하는 것을 아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그 저급한 수준의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북한의 그 공영 매체 노동신문에다가 이것을 게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저는 다분히 내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 주민을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라고 하는 적을 상정해 놓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위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예. 두 번째는 그런 막강한 미국을 대항해서 우리 김정은 장군,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예. 정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특히 예. 김정은이가 벌써 이제 등장을 한 지가 2012년부터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북한의 경제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럭저럭 견디고는 있지만 북한 주민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변하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들의 민심을 무마시키려면 예.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려움을 참아야 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가 같이 담겨져 있는 예. 그런 내부 보도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 내부 무마용 또는 내부 단속용이라면은 그나마 다행일 텐데 저는 어쨌든 북한이 지금 핵폭탄을 개발을 거의 소형화했다고 하고 그것을 쏘아서 올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미 여러 번 또 시험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백악관과 펜타곤에서 화염이 무섭게 탈에쳐 오른다, 지구 최후의 결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공갈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보도를 낸 것은 기본적으로 내부 목적이 주이지만 예. 역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대외적으로도 과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을 협박하고 여기 보면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서해 적들의 섬들이 불벼락으로 사라진다. 최근에 보면 섬 타격 훈련, 섬 점령 훈련들을 직접 하고 그걸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김정은이가 지시하고 지휘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서해 5도에 대한 협박이고 위협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능력이 소형화되고 있고 다종화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우리를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착착 해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소위 여기 말하는 대로 펜타곤이나 백악관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ICBM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우리로서는 북한의 그것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문선묵 장군님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